조선의 기록과 전승 속에 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조선 어느 산골 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고 아들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 아이는 훗날 큰 인물이 될 게야.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했지만 아들은 공부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걷게 했고 저녁이면 밥을 지어 먼저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본인의 공부보다 아버지를 먼저 챙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을 선비들은 과거 시험 준비를 하며 들떠 있었고 아들도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길은 멀고 그리고 험했고 몇 달이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녀오게. 아버지는 우리가 돌보겠네. 과거에 급제하면 아버지도 더 편해질 것이야. 하지만 아들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잠든 아버지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도 고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 걱정 말고 시험을 보아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짐을 꾸리자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혼자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책보를 맨 뒤 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장님 아버지를 업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과거길에 노인을 업고 간다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멀고 긴 여정을 떠나는 곳에는 산길을 올라가야 했으며 비탈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는 나룻배를 타고 강도 건너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쉬는 곳이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를 먼저 앉혔고 자신은 찬밥을 먹어도 아버지 밥부터 챙겼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과거가 열리는 한양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걱정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객주에 몸을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지친 몸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먼저 아버지를 쉬게 하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당일 아버지는 객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들이 있는 방향을 향해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붓을 들고 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합격자 명단이 붙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로부터 잠시 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들은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고생 많았다. 아들의 합격 소식보다 먼저 한양에 퍼진 것은 과거길 내내 장님 아버지를 업고 걸어온 젊은 선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랐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것은 글공부의 결과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험한 과거길 내내 아버지를 업고 걸어간 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멀리 가는 사람보다 함께 가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름을 남기는 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더 많은 조선의 기록과 전승 속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선의 기록과 전승 속에 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